밤사이 뉴욕 증시 굉장히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종목 중에서는 이 테슬라 그리고 이어서 기술주들 관련 이 호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쉬운 흐름 보여준 나스닥이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밤사이 글로벌 이슈부터 가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도와 미국이 이 3단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전부터 인도는 이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었죠. 하지만 그 첫 번째를 바로 이 영국이 가져갔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이 빠르면 올 7월 이 미국의 이 관세가 발효가 되기 이전에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이 내년까지는 3단계 최종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휴전을 합의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잘 봉합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 어제 전화통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측에서는 약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바로 즉각적인 휴전에 돌입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이런 주장들이 살짝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즉각적인 바로적인 이런 휴전이 아니라 이 MOU 평화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는 데 주로 방점을 찍고, 또 이어서 이 협상에 대한 기한이 무기한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시죠. 네, 바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에 250억 달러의 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간밤 CNBC 그리고 로이터 등에서 전해졌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바로 이 공중 방어막을 형성하는 이런 국방부 체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로 미사일과 위성 그리고 센서 등을 활용해서 동그란 돔 모양으로 이 지상을 타격을 막아주는 그런 미사일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노르웨이 정부와 또 에퀴노르 CEO의 적극적인 로비 그리고 외교적인 협상에 이어서 극적인 결과가 타결이 된 건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해상 풍력에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오후장에서 이 풍력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오늘도 비슷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이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하네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일본 국채 20년물 어제 응찰률이요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수요가 급락을 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이 20년물 국채 금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bp 하루에 정말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장기채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본 정부 다시 한번 이 통화 긴축 정책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현재 시장에 엄습해오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소식 보도록 하시죠. 어떤 종목들이 과연 간밤 이 시장에 이목을 끌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머스크 CEO 역시나 2개의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던 테슬라. 가장 먼저 CNBC와의 인터뷰, 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전해졌습니다. 내년 말까지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차가 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어서 또 머스크 테슬라 XAI가 엔비디아와 AMD의 칩을 계속 구매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이 CNBC의 인터뷰에서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LA에서의 이런 자율주행 승인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이외에 이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이 머스노우 5에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이 6월 WWDC 맞습니다. 이 연례 개발자 포럼이죠. 여기에서 iOS 19 등 이 운영 체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여기에 그치지만 그래도 6월 9일까지 이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온 상태이고요. 현재 초청장까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스콘이 인도 법인의 15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폭스콘 맞습니다. 애플의 대표적인 협력사죠. 애플이 이 중국에서 인도를 향해서 현재 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이 네트워크 사업부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해당 사업부의 경우에는 작년 8조 원이 갓 넘는 매출을 시현해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이 브로드컴과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에게 밀려서 핵심 역량에서 뒤처진다라는 평가에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홈디포가 1분기 EPS가 예상을 하회하는 등 약간의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의 주가는 1%대 약세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이 장중에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다름이 아니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활기가 불어넣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간밤 뉴욕 증시, 과연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이주혜 앵커와 네, 구체적인 증시 내용들 저희 시간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시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시의 내용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미국 증시는 전일장 초반 국채금리 상승과 기술주 중심 차익 매물 추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 후반에는 예산안 통과 지연 가능성과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 방어주와 일부 실적주 중심의 수급 유입으로 이 하락폭은 다소 축소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다우 같은 경우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S&P 500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 주인 러셀 2000은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조정의 배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21배를 넘어서면서 이 과잉 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재정 적자 확대를 유발하면서 메디케어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다시금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정보도 재부각되면서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 금리 시장에선 이미 일본과 유럽발 국채금리 급등이 미국 에도 영향을 주면서 10년물 금리가 다시 4.5%를 상회했으나 단기물 중심으로 일부 되돌림도 관찰됐습니다. 이 환율에선 달러화가 정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약세 전환했고 유로와 엔화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미국의 천연가스가 생산 둔화와 여름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9% 넘게 급등한 점이 특징적이고요. 금 역시 안전자산 선호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현재 시장은 이 고평가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에 민감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높은 기술주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경기 방어주, 실적 가시성이 높은 가치주 중심의 리밸런싱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리 피크아웃 이후를 준비하는 성장주 재진입은 6월 FOMC 전후 시점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원자재 섹터에서는 천연가스 및 금 중심의 선택적 접근이 바람직해 보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주목해야 할 종목과 업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출시 계획을 언급하면서 장중 3% 넘게 급등했지만은 장 막판 차익 실현으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반면에 리비안, 루시드 등 여타 전기차주는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중국발 매출 손실이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CEO 발언이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 AMD와 마이크론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장마감 머스크가 GPU 수요 지속을 언급하며
시간 내에서 일부 반등 시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빅테크 전반은 구글과 애플의 AI 기술 공개에도 차익 매물이 우위를 점하며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기대감을 일정 부분 선반영한 상황에서 향후 6월 애플 개발자 행사나 GPU 공급 개선 등을 기다리는 관망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이와 달리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이 화이자의 글로벌 라이선스 체결, 모더나와 바이오엔텍 백신 임상 확대 발표에 힘입어 급등했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내부자 매수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D-Wave는 신형기기 주식을 5% 넘게 급등했지만은 일부 기업은 펀더멘탈 이슈로 하락하며 종목 간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태양광 섹터는 미국의 관세 강화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내 생산 기업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또 살펴보면은 업종별 모멘털 차별화가 명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단기적으로는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는 전기차 바이오 중심의 종목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와 AI 빅테크는 조정 구간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나 신재생 등 중소형 기술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 실현 및 진입 타이밍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외환 부담 그리고 미국 증시의 차익 실현 흐름 속에서 제한적인 이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이제 국채금리 상승과 정치 불확실성 이슈로 기술주 중심 조정을 받았고, 이 국내 환율도 1390일은 상회하면서 외국인 수급의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예산안 통과 지연과 부채 한도 협상 재부각이 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 전환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정책 테마를 중심으로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전력기기, 원자력, 뷰티 업종의 정책 기대감과 실적 모멘텀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IRA 관련 리스크로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정책 수혜주 중심의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이 IRA 관세 변수에 노출된 업종은 비중 조절과 관망이 필요합니다. 외환 시장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중소형 실적주 중심의 스윙 트레이딩 전략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참고해서 국내 증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들에서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요 기술주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선방을 해줬습니다. M7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51%가량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이 됐죠. 5년 뒤에도 내가 테슬라 CEO를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정치적인 후원에 대한 우려가 그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로보택시 출시 계획을 6월로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 로보택시에 대한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모았고요. 0.51%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도 있습니다. 애플은 AI 모델 준비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AI 모델 공개 준비 소식과 또 기관의 비중이 감소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엇갈리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약세권 마감했습니다. 약 1%가량의 하락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파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벳 구글의 개발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 연례 회의에서 7세대 TPU와 또 이 인공지능 모델이죠. 제미나이 2.5 버전, 이 AI 기술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세가 유입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1.5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발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질리어스 22.10%의 상당한 좋은 모멘텀이 나타났는데요. 약세권이 아니라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급등이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팔로알토도 0.09%에서 상승권 마감이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홈디포도 실적이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0.61%의 약세권에서 마감되면서 실적 부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인데요. 먼저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0.51%가량 하락 마감입니다. 네트워킹 사업부의 매각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0.5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모더나는 임상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6%대의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FDA 가이드라인 완화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보겠습니다. 3%대 급등을 나타냈는데 여성용 의류 브랜드죠. 적대적인 인수 시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주 권리 계획인 포이즈피를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IB 투자 의견 종목들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와 바클레이즈, 캐터필러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IB 투자 의견에서 투자 의견 유지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